지난 5월 2일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신종플루 1일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그 다음 한 주 동안 평균 1일 환자 수가 다시 175명, 9월 7일과 13일 사이에는 매일 평균 무려 538명이 새로운 확진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지난 9월 20일까지 15,160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도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둔 지금 민족 대이동을 따라 이 신종플루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내 신종플루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4세의 여성.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폐렴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고 2차적으로 다른 장기, 콩팥이나 이런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악화돼서 결국은 사망하시게 된 겁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 바이러스성 폐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촬영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 가슴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염증 부위, 바이러스성 폐렴이었다. 환자는 이후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했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거의 소실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2차적인 세균성 폐렴이 진행된 것이다. 그로부터 12일 후 폐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환자는 신종플루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신종플루는 감염된 사람이 내뱉는 기침이나 콧물 등의 비말에 의해 전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1차 감염 부위는 상부 호흡기, 즉 코나 목 부위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에서 증식해 주위의 세포들을 감염시킨다. 이 과정에서 목 아래 기관지까지 감염이 이루어지면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행되고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한 세균성 폐렴도 생길 수 있다. 만약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다발성 장기 부전 등에 의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어차피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침범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노출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혈중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바이러스 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뇌나 아니면 뭐 콩팥이라든지 심장이나 이런 쪽에도 침범을 해서 다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심각하게는 이제 뇌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마련된 진료소. 37.8도 이상의 고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콧물, 기침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오늘 3일째. 그랬더니 오늘은 38도 1불에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검사를 하고 가라 그러네. 뭐 해외 다녀오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누나가 신종플루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강인모 군. 아무래도 집에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누나랑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같이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에 양호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온도 측정을 하니까 온도가 39도가 나와서 그때 이제 이거 쓰라고 줬습니다. 어제부터 목이 따갑고 몸살 증상이 있었다는 30대 남성. 약간 인후통이 있고 기침은 없지만은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은 우선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 환자의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진단 시약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것. 만약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붉은색 밴드가 나타난다. 띠가 나면 의심할 수 있다면. 그렇죠. 신종플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고. 그런데 신속 항원 검사의 문제는 일반 독감 바이러스와 구별이 어렵고 신뢰도도 높지 않다는 것. 보다 확실한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종플루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배양도 하고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확진 검사도 하게 되고. 리얼타임 PCR이라고 불리는 신종플루 확진 검사는 환자의 입이나 코에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100만 배로 증폭시킨 후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이틀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10% 전후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심이 돼서 열이 나고 기침, 콧물 이런 증상으로 온 분들을 리얼타임 PCR 확진 검사를 하면 10% 전후가 실제 신종플루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신종플루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단 6개월 만에 확진 환자 약 32만 명, 그중 4천 명 정도가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신종플루는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거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혼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다. 문제는 이렇게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고병원성인 A형 바이러스에 속하는 신종플루는 불안정한 RNA를 8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뾰족한 돌기를 숙주세포에 박아넣으면서 세포 안으로 파고든다. 세포 침투에 성공한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공 모양의 껍질을 벗고 RNA만 튀어나와 자유롭게 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세포 안에서 빠른 속도로 증식한 후 어느 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렇다면 신종플루의 전염력은 얼마나 될까?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숫자로 표시한 바이러스 기본 복제 숫자. 신종플루의 기본 복제 숫자는 1.4에서 1.6. 스페인 독감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확산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9월 중순 이후 기온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천식이 있어서요. 이렇게 또 좀 저희는 정기 검사 하거든요. 한 1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한 40명에서 50명 보는데요. 한 4-5명 이상이 독감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기관지를 통해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기관지 점막에 무수히 붙어있는 산모가 마치 비질을 하듯 쓸어올려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건조하고 추운 날씨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코나 기관지의 점막을 마르게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다. 기관지도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저항력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독감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지는 반면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도와 바이러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해외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습도와 온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비교해 본 결과 30도씨일 때 전염률이 0%였던 것이 5도씨에서는 100%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보다는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숙주의 개체 간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10월을 기점으로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는 바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 때문이다. 신종플루 때문에 고향의 가족들도 기다리는 마음 반, 걱정스러운 마음 반이다. 예, 걱정 안 돼요. 식구끼리고 또 내려오시는 분들이 내가 신종플루 걸렸다 그러면 챙겨주실 테지. 안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아프다 하면 내려오지 말아야죠. 전염성도 강하다마. 근데 이제 애들이 거기는 뭐 서울 같은 무지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라도 겁은 많은